프로듀서 매거진. 스튜피드 스코어 스튜디오에서 녹음 중인 유튜브 프로듀서 매거진. 안녕하세요, 작곡가 메이나입니다. 안녕하세요, 메인 MC 앤드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기대되는 리뷰예요. 많이 좋아하시죠? 네, 태양님 정말 팬입니다. 이번 주 어떻게 지내셨는지. 저는 뭐 여전히 계속 믹스를 하고 최근에 그 데이토나라는 힙합 엔터 아티스트분 작업을 또 어제 새벽까지 열심히 하느라 네네. 그래서 오늘 방송에 좀 지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2시간 늦으셨네요. 네. 그리고 네. 이제 제가 스튜디오 오픈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그 돌비 시스템에 대해서 좀 공부를 깊게 하고 있어요. 돌비 시스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보통 음원을 들을 때는 두 채널로 음악을 듣죠. 스피커 2개 혹은 이어폰, 헤드폰 이렇게. 왼귀 오른귀. 근데 이제 저희가 말한 돌비 시스템은 이제 3D 음향이라고 하죠. 네. 공간 음향 이런 표현도 쓰는데 보통 돌비에서 규정하는 게 이제 7.14. 제 주변에서 수평적으로 스피커가 7개가 있고 저역을 담당하는 우퍼 스피커가 1개, 그리고 천장에 스피커가 4개가 달려서 보다 입체적으로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만든 게 이제 돌비 시스템인데 네. 최근엔 이제 이 바이노럴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살짝만 늦게 보내면 그게 마치 멀리 있는 소리로 착각하게 만드는 약간 그런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이어폰으로도 공간 음향을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기술들이 요즘 발전을 하고 시스템이 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애플에서 그 시스템을 활용해서 공간 음향이라는 브랜딩을 계속 하고 있죠. 네. 근데 뭐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게 애플이 돌비를 사운드를 그대로 구현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애플은 자기들만의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는데 뭐 이런 코덱 얘기하려고 나온 건 아니고 네. 시장 자체가 지금 공간 음향을 지향하고 있는 시대가 되었다. 요즘 멜론도 돌비 음원을 먼저 들려줘요. 아, 그래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국내에서 이 돌비 믹싱을 잘하는 데가 잘 없다. 네. 잘 아직 없어서. 좀 상용화되지 않았죠. 그쵸.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세요. 돌비 믹싱이 잘 됐다 못 됐다 기준을 나누는 건 아니지만 제 기준에서는 어떤 게 잘못됐냐 하면 스테레오에서 듣던,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 이어폰에서 듣던 음원을 돌비로 들었을 때 이상하면 그거는 네. 잘못된 믹싱이라 생각하거든요. 대표적인 예시로 아이브의 애프터라이크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얘기 나올 줄 알았어요. 네, 돌비로 들어보셨죠? 네. 그 돌비로 들으면 드럼이랑 보컬밖에 안 들려요. 그때 애플로 들었거든요. 근데 그걸 멜론에서 다시 들으려고 멜론에서 딱 눌렀는데 멜론이 돌비 막아놨어.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회사나 작곡가 입장에서 야 이거 아닌데 싶어서 그걸 정지시켜 놓은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애플이나 이 돌비 쪽에서 믹스를 한 건가요? 돌비 믹스 스튜디오가 국내에도 몇 개 있고 외국에도 몇 개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 그 곡은 국내에서 한 걸로 알아요. 여러분들이 되게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 예전에 MP3 보면 EQ 모드 이렇게 해서 네네네. 막 콘서트 홀에서 듣는 것처럼 들리게 네. 하고 뭐 클럽에서 듣는 것 같이. 네. 근데 돌비는 그런 게 아니에요. 돌비용 버전이 따로 있죠. 따로 만들어진 거고 음원이 2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음원에. 그래서 네. 내가 이걸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거야. 어떤 곡들은 돌비 버전이 더 좋고 네. 어떤 곡은 그냥 버전이 더 좋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서 들어보면 아, 이런 버전도 있고. 제가 추천드릴 만한 건 이제 뉴진스 어텐션, 저는 NCT 질주. NC 질주. 네. 아 그것도 그거는 약간 돌비용 음악이 아닐까? 뭐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입체적으로 들린다고 해야 되나? 제 입장에서도 애초에 만들 때부터 돌비를 생각하고 해야 되나? 입체적인 음향을 생각하고 좀 만들어야 되는 시대가 오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건 또 아닌 것 같은 게 이게 흔히들 표현하는 게 돌비가 마치 콘서트장에서 듣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네. 근데 우린 예전부터 콘서트라는 문화가 있었고 네.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케이팝 이런 게 아니라 밴드 음악이 돌비로 들었을 때 더 감동이 와야 돼요. 아, 사실 애플 뮤직 입체 사운드로 들었을 때 제일 와닿는 건 재즈예요. 재즈가 결국 악기가 4-5개니까 그거를 완전 이렇게 분리시켜 버리니까 거기서 오는 좀 현장감이나 이런 맞아요. 질감이나 이런 게 좀 많이 와닿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기술이 발전했다 해서 케이팝이 더 그런 걸 활용해야 되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이 기술이 이제 좀 더 발전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 저는.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해요. 돌비 음원이 이제 소비자들이 많이 원하고 그거에 대해 많이 익숙하면 돌비 음원을 지원하지 않은 음원이 뒤처진다. 케이팝에서. 그렇게 볼 수 있는 시대도 올 수 있다고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작곡가들은 좀 대비를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이제 너무 이 얘기가 길어져서 그런데 왜 그러면 그 아이브 애프터라이크 얘기할 때 그럼 작곡가들이랑 회사가 왜 그렇게 음원이 될 때까지 이걸 놔뒀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시스템상 돌비 음원은 모니터링을 바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중이죠. 맞아요. 지금 딱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중이고 사실 이 시스템 자체는 정말 옛날에 만들어진 시스템인데 그 애플이 약간 불씨를 탁 피운 느낌이라 해야 되나? 그 애플에서 이번에 보컬만 줄이는 기능을 만들었잖아요. 아 그래요? 그거 모르시나요? 네, 전 처음 들어봤어요. 그 애플 뮤직에 들어가서 가사로 누른 다음에 그 마이크가 있거든요. 그걸 누르면 가라오케 기능이라고 하는데 그걸 누르면 보컬만 줄어들어요.
우와, 진짜 재밌네요. 네, 그래서 제 음원들도 보컬만 줄어들더라고요. 아니, 너무 신기한 게 분명히 보컬을 따로 믹스로 내지 않았을 텐데 자연적으로 줄어든 거 보니까 기술력이 많이 발전했구나. 그래서 애플뮤직이 좀 상승세를 탈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메이나이님은 최근에 근황이 어떻게 되시는지? 뭐 깔끔하게 데모 2개 쓰고 데모 2개 쓰고. 네. 그리고 요새 좀 준비하는 것들이 좀 있고 뭐 어떤 거 준비하시죠? 비밀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만 혼자 하는 게 아니라서 네네네. 여러 가지 하고 있고 네네. 3월쯤에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뭐가 또 대단한 게 나오나 보네. 대단하죠. 그래요? 네, 대단한 건데 그러느라고 좀 바빴습니다. 자, 오늘 이제 메인 주제 네. 드디어 얘기해 보겠습니다. 태양과 지민이 만났다. 바이브라는 노래를 냈어요. 네. 그 커버를 하셨죠? 제가 어제 커버에서 올렸죠. 네, 올리셨죠. 네네네. 태양님을 항상 되게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본인에게 어떤 의미인지. 일단 저는 그 원래 빅뱅의 정말 팬이었어요. 제가 처음으로 돈을 주고 사본 이제 앨범이 아이돌 앨범이 빅뱅이었고 지금은 잘 안 하는데 이제 제가 아이돌 작곡 활동을 또 한때 조금 열심히 했었죠. 네, 저희랑도 많이 하셨죠. 네, 그때도 이제 그 목표 자체가 언젠간 YG에 가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게 목표가 있었는데 그때도 그걸 한번 잃었고 제가 배드보이라는 노래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작곡가이신 초이스37님도 네. 한번 만나뵌 적도 있었고 전 그때 그 제 이름을 영어로 부르면 그렇게 된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초이스37님 만나러 갔는데 그분이 and you she? 그래서 내 영어 이름이 영어로 부르면 and you구나.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그때. 뭔가 진짜 마치 진짜 외국에 있는 것 같은. 그만큼 저는 그 YG라는 회사의 음악들을 참 좋아했어요. 네. 지금 세대들이 AOMG나 뭐 그런 회사들을 보면 느끼는 감정이 아마 되게 약간 외국물을 좀 가져온 듯한 느낌이다. 물론 지금은 K-팝이 너무 글로벌화돼서 그런 감정을 느끼기 쉽진 않겠지만 네. 그 당시에 저한테 YG는 어떻게 이런 음악을 한국에서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런 음악을 계속 지향하다 보니까 이제 블랙핑크라는 정말 월드스타도 탄생시킨 거고 네. 그 YG라는 회사 안에서 가장 좋아하는 솔로 가수를 뽑으라면 저는 그게 태양님이었어요. 그 특유의 R&B 바이브가 너무 좋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정말 팬이었는데 이렇게 이번에 솔로 활동을 또 시작하게 되셔가지고 네. 제 나름대로 너무 기쁘고 또 노래도 너무 좋아서 듣는 내내 좀 미소가 지어졌던 게 아니었나 해서 이제 커버도 열심히 한번 해봤죠. 약간 제가 SM파라면 네. 약간 YG파시죠. 약간 그런 느낌일 거예요 아마. 예. 저는 좀 이렇게 갖춰지고 만들어지고 그런 음악들을 좀 좋아하는 반면에 약간 소울풀하고 이런 것들을 좀 맞아요. 좋아하시고 듣고 조금 놀란 것도 있고 신기했던 것도 있고 그건 이제 저희가 뒤쪽에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곡에 대한 분석을 하기 전에 먼저 크레딧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 태양님이 솔로 아티스트로 6년 만에 선보인 음원이시고 네. YG에서 더 블랙 레이블로 이적한 후 처음으로 내는 싱글이시고 네네네. 더 블랙 레이블이 원래 YG 산하 레이블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20년도에 더 블랙 레이블 투자 유치를 위해서 YG에서 지분을 정리해서 그래요? 예, 이제는 독립 레이블로 거듭난 그래서 이제는 그냥 엔터테인먼트 하나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 네네네. 23년부터 그러니까 올해부터 독립 행보를 시작하신다고 하시고요. 네네. 수장님은 이제 테디 신인 걸그룹도 데뷔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베이비몬스터가 아닌 베이비몬스터가 아닌. 네. 그리고 이번 노래는 그 작가진 분들은 다 블랙 레이블 작가진 분들이고요. 이 노래 총괄 프로듀서님은 테디님. 님이시고 특이한 점은 이제 작사에 태양님이 있으시다는 점. 그리고 녹음 스튜디오가 다르게 적혀 있었거든요. 지민님이랑 태양님이랑 따로따로 녹음을 하셨나봐요. 거의 피독하우스 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따로따로 녹음을 하셨구나라고 알 수 있었고 믹스는 조식 구드윈이라고 저스틴 비버, DJ 칼리드, 션 멘데스 등등 이제 빌보드 스타들이 단골로 하는 믹스 엔지니어이자 그래미상 엔지니어시고요. BTS 예투컴을 믹스한 연으로 이번 믹스를 좀 참여하신 게 아닌가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여기서 좀 할 말이 있습니다. 네, 해보세요. 뭐 이런 말 하면 좀 비평을 들을 수도 있겠지만 전 예투컴의 믹스도 그렇게 좋게 듣진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이번 어떤 의미에서? K-팝에 맞지 않은 사운드라고 해야 되나?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번 바이브도 좀 그랬어요 저한테는. 조금 더 잘 뽑았을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YG라 하기에는 평범하게 나왔다 깔끔하게 나왔다라 생각했는데 크레딧을 봤는데 조시 구드윈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좀 다른데 약간 된 거죠. 조시 구도의 믹 스타일이 K-팝과 잘 맞나라는 고민을 좀 해보게 된 저스틴 비버의 음원 너무 좋지만 다음에는 서반 게헤나 서반 게헤나에게 믹스를 좀 아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본인이 BTS 원하시는 믹스가 좀 더 음압이 높은 걸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뭐 그건 아니고 조금 더 요즘 트렌드에 맞는 이라고 표현하면 또 청자분들이 그게 뭐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입체적인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조금 더 투명하고 조금 더 자극적이고 약간 패탄가요 이번 믹스가? 조금 그런 느낌이 있죠. 약간 얇. 얇고 저는 좀 그렇게 느꼈어요. 전 개인적으로 일산에 계신 딥킥 좋아합니다. 딥킥. 딥킥 정말 제가 계속 좋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 이번 작업이 그 2년 전에 테디님께서 지나가는 말로 지민과 태양이 협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그냥 던지셨대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당시에는 2년 전이니까 BTS 분들이 이제 개인 활동을 하시기 전이잖아요. 그리고 태양님 자체가 외부 협업을 해본 적이 없으시대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런 발상 자체를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셨대요. 작년부터 BTS 멤버들하고 태양님께서 차례차례 이렇게 만나 뵙게 됐었는데 네네네. 자연스럽게 지민님과 만나면서 이제 작업으로 이렇게 스무스하게 넘어가서 작업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마도 이거 방송 활동을 좀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태양님께서 이제 그럼으로써 좀 더 이제 썰이 풀리지 않을까. 네. 성적을 좀 말씀드리자면 네네네. 60개국 아이튠즈 차트 1위를 했고요. 네. 오랜만에 한국엔 남자 보컬의 노래가 차트 5위권 안에 진입을. 그렇네. 지금 네.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네네. 무엇보다도 공중파 뉴스에서 전 태양님을 그 유튜브에 쳤을 때 가장 위에 있는 맞춤 동영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다 뉴스였어요. 네네네. 네. YTN, SBS, MBC 그래서 태양님, 지민님 만남은 공중파에서 다루는구나. 파급력이 있구나 역시 이렇게 생각을 좀 좋습니다. 이번에 이제 좀 노래 분석을 좀 제대로 해볼까 하는데 네. 뭐 일단은 그 태양님의 파트부터 네. 좀 얘기를 해보죠.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에 태양님, 지민님이랑 한다고 했을 때 네네. 사실 예측이 잘 안 됐고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셨을라나 아니면 뭐 기존에 했던 걸 하셨을라나 감이 잘 안 왔어요. 네네네. 이제 인트로가 딱 듣고 8마디는 약간 태양님의 10년 전 아이니주 같은 솔로 음악 바이브잖아요. 네네. 밝은 코드의 R&B 보컬. 말론 표현할 수 없지만 이게 뭔가 확 레트로도 아니고 뭔가 애매하게 10년 전 바이브 같은 R&B로 가는 건가? 라고 생각했던 초반 인트로 8마디였고요. 근데 이제 벌스로 넘어갔을 때 공간을 넓게 쓰는 드럼 질감이랑 약간 도트로 찍는 베이스만 나오고 이제 그 위에 보컬이 나오잖아요. 네네. 벌스 8마디 뒤에는 이제 신스랑 받쳐주는 뮤트 기타 정도만 나오는 굉장히 미니멀한 구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했을 때도 이게 뭘 하려는 건지 잘 파악이 안 되다가 사비 훅 들어가기 전에 뉴잭 스윙 네네. 필이 나오죠. 네. 예. 그 뉴잭 스윙 필이 브루노 마스 피네스나 우리나라로 치면 NCT의 90s 러브 딴따단딴따단딴 그게 이제 뉴잭 스윙 90년대 유행했던 그러니까 듀스 나를 돌아봐. 네 약간 나를 돌아봐 하면 되게 푹푹 이렇게 드럼이 나오는. 네 이번에 그 유행 근데 5위권 안에 남자 노래가 최근에 캔디가 들었구나. 그렇네. 캔디 노래도 뉴잭 스윙 장르거든요. 필이 나오고 나서 이제 사비가 나오는데 저는 이 뉴잭 스윙 필 자체가 원래 그게 나오고 나서는 뒤에 뭔가 터져야 돼요. 네네 악기가 맞아요. 화려하게 들어가야 돼요. 그게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룰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벌스로 돌아가서 되게 미니멀한 구성으로 사비가 구성이 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1절까지 다 듣고도 파악이 잘 안 됐어요. 이건 뉴잭 스윙인가? 요새 노래인가? 90년대 R&B인가? 그런 느낌에서 1절이 끝났는데 근데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 노래 제목이 바이브잖아요. 그리고 훅의 첫 가사가 바이브 하면서 반음계로 떨어지는 멜로디를 근데 이러면서 그 뒤에 악기가 빠져 있는데 그 멜로디로 꼭 터트려야 되나? 악기로 꼭 터트려야 되나? 너의 바이브를 정의하지 말고 몸에 맡기는 게 어때? 라고 태양님이 말하는 듯한 그런 사비가 아닌가? No you got that vibe baby 그런 어떤 그루브가 이 노래에 약간 특장점이 있는 그런 노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정말 좋네요. 그런 어떤 바이브 하면서 그루브를 타시는 게 이게 약간 제가 방금 얘기했다시피 뉴잭 스윙이건 뭐 90년대 R&B건 막 약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정의하지 말고 바이브를 그냥 타는 게 어때? 이렇게 말하는 듯한 훅이 아닌가? 그렇게까지 들은 게 제가 태양님 파트의 1절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맞는 말인 게 제가 이거 바이브 음악 처음 들을 때 저 뉴잭스윙 드럼 인지도 못했어. 그러니까 오랜만에 태양의 노래를 듣는다는 그 생각 하나로 그냥 이렇게
이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네. 듣고 두 번째 들었을 때 그 부분을 느꼈거든. 그래서 이 태양님의 의도가 정확히 저한테 먹혀 들어간 거네요. 쉽게 얘기하면. 앤드류님은 어떠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좀 걱정이 앞섰죠. 지민님이 피처링에 있어서 뭐 지민님이 와서 안 좋다 이게 아니고 지민님을 왜 썼지? 지민님을 썼다면 음악이 굉장히 트렌디할까? 근데 그건 태양님이랑 안 어울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좀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연차가 있는 가수가 너무 요즘 트렌드를 쫓고 이러는 것보다 자기의 색깔을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음악을 최선의 퀄리티로 뽑아내는 게 더 좋다고 느끼는 입장에서 태양스러운 음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걱정이 좀 있었거든요. 팬으로서. 네. 그런 걸 더 듣고 싶고. 근데 너무 제가 걱정을 해버렸나 봅니다. 정말 좋은 음악이 나왔다 생각하고 저는 여기서 YG 프로듀서 시스템에 대한 강점을 또 한 번 느꼈어요. 어떤 만약에 태양님을 잘 아는 회사가 아닌 뭐 다른 유명 회사에 들어갔다면 이런 음악이 안 나왔을 거예요. 훅에서 뭔가 더 터졌을까요? 뭔가 더 그냥 K-팝스럽거나 아니면 뭐 아예 외국곡을 받아오거나 정말 그 태양님을 너무나도 잘 알아서 만들어진 곡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 저도 그 네. 목소리에 맞춰져 있는 트랙이라 생각해요. 맞아요. 이건 온전히 이 목소리를 위한 보컬을 위한 나머지 악기들이 이렇게 받쳐져 있는 그런 노래라고 좀 느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YG의 프로듀싱 시스템을 말씀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전반적인 후기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말씀을 네네네. 드리겠지만 좋았다. 지민님 파트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같은 코드에 같은 리듬이 나오는데 EP가 추가되죠. 네네. EP는 일렉 피아노죠. EP 자체가 그 지민님의 미성에 딱 맞아 떨어져가지고 뭐 약간 들어와 어서 와 약간 이런 느낌을 주면서 분위기가 많이 환기가 되는 2절 시작이었고 그러니까 어떤 보컬적으로 주고받음이 있잖아요. 이때까지 태양님 보컬을 주고받은 건 GD였죠. GD님이 미성이에요. 그렇네. 네, 그 랩도 딕션이 세지만 어쨌든 미성의 래퍼시고 근데 지민님도 정말 유명한 미성을 가지고 계시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마치 옛날부터 했던 것처럼 착부시구나 투샷이 어색한 거지 뮤직비디오에서 왜냐면 우리가 본 적이 없으니까 맞아. 목소리는 너무 잘 맞았던 그런 합이 아니었나 그 원래 BTS 내에서도 지민님은 R&B 창법으로 유명하셨고 태양님도 R&B 싱어로 유명하시니까 이 창법 자체가 너무 잘 맞았던 그리고 이제 2절 넘어서 3절을 좀 얘기를 해보자면 네네. 2절 끝나고 브릿지 끝나고 3절에 갑자기 일렉 기타가 나오는데 그 기타는 80년대 마이클 잭슨 시절에 나오는 사운드예요. 그래서 이 노래를 제가 이성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80년대 기타가 나오고 90년대 뉴잭 스윙이 나오고 2000년대 R&B 감성이 나오고 근데 미니어랑 구성은 요새 구성이죠. 보컬은 R&B. 이 노래를 정의하려고 했던 내가 바보구나. 이 노래는 정말 그냥 바이브인 거예요. 바이브를 위해서 뉴잭 스윙 리듬이 나온 거고 바이브를 위해서 인트로에 그런 R&B스러운 그 2000년대 느낌이 나온 거고 바이브를 터트리기 위해서 80년대 기타 일렉 사운드가 나온 거예요. 정의하지 마 장르를. 그냥 바이브에 몸을 맡겨. 그냥 들어. 그냥 들어. 라고 이제 태양님과 지민님이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노래가 아닌가라는 게 이제 제 소감입니다. 저는 이제 좀 어떻게 느꼈냐면 제가 커버를 했잖아요. 그래서 인스만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네. 진짜 별게 없어. 요즘 노래 같지도 않아. 인스만 들으면. 근데 보컬이 태양님과 지민님이란 이유만으로 너무 요즘 음악 같은 거. 저는 이게 이번 음악의 키포인트라 생각해요. 정말 이 두 명의 목소리가 가져다주는 힘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고 두 번째로는 개인적인 취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BTS에서 지민님의 목소리보다 정국님의 목소리를 좀 더 좋아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이 곡은 진짜 조금 오버하면 지민님이 태양님보다 좀 더 잘 어울린다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잘 어울렸던 노래 같더라고요. 정말 피처링을 섭외하길 잘했구나. 세 번째로는 제가 뮤비 현장을 좀 상상을 해봤어. 분명 지민님도 태양님의 열렬한 팬이었을 거 아니에요? 팬이라고 유명해요. 유명해요? 네, 팬이시라고.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정말 우상 같은 사람이 이렇게 딱 데려오고 태양님 입장에서는 자기를 좋아하던 팬이 이제는 월드 스타고 두 명의 그림 자체가 정말 그 K-팝 씬에서 정말 보기 힘든 뭔가 뭐라 해야 될까? 약간 미라클 같은 콜라보인데.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저는 저스틴 비버 브루노 마스 콜라보 같은 뉘앙스였어요. 약간 그런 느낌이야. 정확히 말하면 저는 마이클 잭슨이 현재까지 살아 있었다면 브루노 마스와 마이클 잭슨의 콜라보. 약간 이런 느낌. 저는 개인적으로 BTS 내에서 가장 좋아하는 목소리가 지민님이에요. 네. 왜냐하면 제가 처음으로 BTS란 그룹을 인지하고 좋아했을 때가 피땀 눈물인데 피땀 눈물 첫 소절을
소절을 지민님이 이렇게 부르시거든요. 아 맞아요. 그 목소리가 저는 처음에 약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게 만진 건가 싶었어요. 왜냐하면 남자 목소리라고 잘 생각이 안 들었기 때문에 이게 미성 중에 거의 끝판왕 같은 미성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라이브 영상이나 이런 걸 좀 잘 보니까 지민님이 각고의 노력 끝에 좀 이렇게 많이 만들어낸 성과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도 앤드류님 의견에 어느 정도 1년 동감을 하는 게 지민님한테 되게 잘 붙는 2절이 아니었나 멜로디가 아니었나. 맞아, 그래서 맞아. 이 노래가 좀 더 살았던 게 아닌가. 태양님은 태양님 자체로 이미 가지고 있는 바이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민님을 어떻게 잘 묻히는가가 이 노래의 좀 키포인트였는데 굉장히 잘 묻었고 맞아요. 그래서 되게 좋은 노래가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또 제가 정말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런 음악들이 하나둘씩 또 신년에 나오고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고. GD님도 영상을 하나 올리셨죠. 맞아요. 활동을 이제 해보신다고. 빅뱅도 그렇고 BTS도 그렇고 이제 뭔가 멤버들이 다 각자 좀 솔로 활동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뭐 어떤 분들은 아쉽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제 입장에선 또 다른 재밌는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각자의 개성을 정말 잘 살펴볼 수 있고 특히 BTS 같은 경우에는 RM님도 이제 개인 활동을 정말 많이 하시고 앨범도 내시고 저는 정말 K-pop 씬이 이제 더 재밌어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이번 노래 들으면서 느낀 게 미니멀한 구성에 보컬에 강조된 노래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 안에 뭐 어떤 세계관이나 그러니까 노래 안엔 전략이 들어있지만 어떤 아이돌스러운 전략이 엄청 들어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네. 가수 그 캐릭터 본연 자체의 어떤 매력에 되게 중심을 잡고 하는 저희가 뉴진스 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많은 전략과 뭐 그런 것보다 음악 본질에 집중하는 그런 음악들이 좀 더 K-pop 씬에 많이 나와야 네네. 이 씬이 좀 더 활발해지고 정말 좋은 노래들은 결국 차트 상위권에 유지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쵸. 음악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지는 K-pop 씬이 됐으면 좋겠다. 좋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바이브 리뷰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초반에 돌비 관련해서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하고요. 아유, 네. 죄송해요. 돌비 관련돼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그 부분은 제가 스튜디오를 차리게 된다면 그 스튜디오에서 한번 제대로 치고 네. 언제쯤 완공이 되죠? 올해 상반기 안에는 꼭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네, 사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뭐 돌비 믹싱 오늘 방송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